길거리 한복판에서 한 노숙자가 10대 소녀 무리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특별한 범행 동기도 없는 묻지마 살인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역대급의 겨울 폭풍이 상륙하면서 연말 항공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까지 4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는 사이 차 안에 지갑이나 귀중품을 훔쳐가는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세입자 퇴거 유예와 보호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총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의 써니베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 등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깜짝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침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이 아니라 익숙한 국방색 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벽난로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어로 바이든과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한 대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President Zelensky,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brave people in Ukraine. We stand with you. You've been a great leader. First of all, I really, all my appreciations from my heart, from the heart of Ukrainians. 네,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지원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의 방문은 미국행 사흘 전인 18일에야 최종 확정이 됐고요.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극히 일부 인사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는데요. 기차로 폴란드까지 가서 미군 수송기를 타고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면서 내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저녁에는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 뒤에 바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방문에 대해 러시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으로 평화 협상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평화 협상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2조 원가량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에 러시아는 핵 위협을 꺼내들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력이 국가 주권 보장의 핵심 요소라며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르마트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최대 2,000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18,000km에 달하고 15개까지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대 사거리 1000km의 순항 속도는 마하 8에 달하는 극초음 미사일 지르콘도 다음 달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평화협상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내년에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군 병력 규모를 150만 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군 의무 복무 나이를 27세까지 해서 30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50대 노숙자 남성이 10대 소녀 8명에게 집단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10대 소녀 8명이 무고한 피해자를 물색해 공격하는 이른바 스워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토의 노숙자 밀집 지역인 요크 스트리트와 유니버시티 애비뉴. 이곳에서 노숙을 하던 50대 남성이 피투성이 된 채 발견됐습니다. 집단 구타와 흉기에 찔려 위중한 상태였던 이 남성은 주민들에게 발견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을 살해한 범인들은 다름 아닌 10대 소녀 8명이었습니다. And then they all reading. 8 girls, bomb here. Wow, violent. We got there. There's like a bunch of girls running across from that tunnel over there, across the street. 경찰은 새벽 12시 30분쯤 토론토 시내에서 59세 남성이 13세부터 16세로 이뤄진 10대 소녀 8명과 언쟁을 벌이다 소녀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도주하던 10대 소녀 8명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용의자들과 숨진 피해자는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언쟁을 벌인 이유 또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들이 특별한 동기도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물색해 공격하는 이른바 스워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hese 8 individuals, from what we've gathered so far, is that they met each other through social media. They come from varying parts of the city, but I wouldn't describe them as a gang at this point. But what they are alleged to have occurred that evening would be consistent with what we traditionally call a swarming or swarming type behavior. 한편 10대 소녀 8명 가운데 3명은 이전에 경찰과 접촉을 가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 겨울 폭풍과 눈보라, 혹한이 이어지면서 연말 항공편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겨울 악천후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강타한 뒤 지금은 로키 산맥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중서부 지역에서 심한 폭설이 내려 극심한 혹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강한 눈 폭풍이 강타하게 되면 수천 편의 항공이 결항될 수 있다며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는 385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We're worried about some of the delays and we are watching closely, but fortunately we're just a little delayed and not too badly. I hope not. No, they're not going to cancel. 이에 따라 미 전역의 주요 항공들은 혹한으로 생긴 비행기의 얼음 제거 등의 겨울철 대비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아이다호와 몬태나, 와이오밍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폭설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중부지방에 걸쳐서도 폭넓은 혹한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훔볼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해당 지역의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연방고속도로 관리청의 긴급구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훔볼트 카운티는 이번 지진으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며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수도 공급 시스템도 망가지면서 식수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It was just crazy. I mean, everything just fell off the walls and I thought my house was going to fall down. Front porch fell off. There's a dirt bike over there holding up that end. 한편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가구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오늘 아침까지 15,000 가구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주유소에 세우고 기름을 넣는 사이 지갑을 강탈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국은 지난 17일 푸에블로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느라 집중하는 사이 옆에 주차를 하고 서 있던 남성에게 지갑을 강탈당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피해 여성이 기름을 넣는 사이 용의자는 여성의 차 조수석 문이 잠겨 있는지 살짝 확인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 문을 열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주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체포했지만 이런 범행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차를 세우고 열쇠를 차 안에 두지 말 것과 차 문을 잠글 것,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말 것, 그리고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저소득 5천 가구에 $300씩 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A 시장과 비영리의 재단인 LA를 위한 시장 기금은 총 $150만 투입하는 기분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 어려운 가정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조건은 LA 거주자로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택된 가정은 $300씩 LA시의 커뮤니티 투자국이나 패밀리 소스 센터를 통해 데빗 카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지원은 팬데믹 이후 LA시가 진행한 6번째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5천만 가 13만 명 이상 가구에 분배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와 보호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팬데믹으로 시작된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4대 0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내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으며 건물주들의 재정적 도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독감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의 재정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00만 예산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의 써니베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금융 서비스 업체 스마트 에셋이 최근 미 전역의 200개 주요 도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삶의 질 부문 등을 포함한 행복 지수에 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도시는 캘리포니아주의 써니베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써니베일은 주민 대다수가 연소득 $10만 넘고 실리콘밸리 중심부 한가운데 위치한 고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써니베일 다음으로 행복도가 높은 지역은 버지니아주의 알링턴과 워싱턴주의 벨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행복한 도시 탑10에 얼바인과 산타클라리타, 산호세 등 6개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연말 동짓날을 맞아 LA 한인사회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오늘 한인 업체들과 함께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연말 시니어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쌀과 팥죽, 도시락 등 다양한 연말 선물이 제공됐습니다. 오늘 동지를 맞아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고국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내년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도 이 조그만 선물이지만은 이 한 포 한 포 가정마다 배달될 때 그분들한테 온전한 손길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시니어센터에서 컴퓨터와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재능 기부자 5명에게 성탄 선물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대한항공이 현대화의 일환으로 신형기를 도입하고 기존보다 향상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특수 안테나가 설치된 A321 네오 기종을 도입하고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내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고 비행기 탑승 모드 역시 따로 켜놓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A321 네오 기종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침대형 좌석과 최신 인테리어 등이 적용돼 있어 보다 편한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는 2028년까지 총 90대의 신형기를 도입하고 안전 운항 체계와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WHO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낸 WHO는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 need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disease severity, hospital admissions, and requirements for ICU support. 특히 사망자 집계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는 7명. 장례식장마다 운구 행렬이 밀려 화장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숨진 경우만 코로나 사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O는 이 같은 지침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오게 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역 완화만이 아니라 중국의 백신 정책도 확산세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WHO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감염 예방률이 5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60대 이상 고위험군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충분한 접종을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WHO는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열이 37.3도만 넘으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4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아르헨티나 월드컵 대표팀의 환영식에서 결국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카 퍼레이드도 취소됐고 선수들은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월드컵을 손에 쥔 우승의 주역 리오넬 메시와 대표 선수들이 탑승한 2층 버스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기념해 오벨리스코 광장까지 30km를 행진하는 카 퍼레이드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나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Mira todo lo que está pintado en la celeste y blanca, venir por la ruta, venir por toda la autopista y que toda la gente está alentando a Argentina. 그런데 환영 인파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팀 버스를 따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고 도로가 마비되면서 버스는 행진을 멈추고 서버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4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추산했습니다. 환영 인파들의 위험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을 보기 위해 도로 표지판 위에 오르고 대형 구조물에 매달리는가 하면 고가다리 위에서 대표팀 버스로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용케 버스에 착지했지만 뒤늦게 뛰어든 다른 남성은 도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버스에 지붕이 없다 보니 전선에 선수들의 목이 감길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지붕 위에서 행진을 보던 남성 한 명이 추락해 숨지고 5살 어린이가 머리를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우려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카 퍼레이드를 중단하고 선수단을 태운 헬기가 오벨리스코 상공을 비행하는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개선 행진 취소에 화가 난 일부 시민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을 보고받는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원래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노조 회계 부정과 이 투명성을 바로 거론을 하셨는데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노조 전체가 부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귀족 노조나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노조 행위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선 때 활동했던 보수 성향이나 여당의 청년 조직 200여 명을 만난 자리. 여기에서도 노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청년들이 또다시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터졌는데요. 바로 화물연대의 파업 처리.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인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거칠게 노동계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노동자도 대통령이 존중해야 될 국민입니다. 정의당은 지지층만 병풍처럼 세워놓은 게 청년 정치냐며 주 80시간 근무로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이들도 청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 검찰이 부유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마약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중견 철강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씨는 지난 17일 자택에서 체포된 상태입니다. 홍 씨 역시 한 대마 판매업자가 집 안에 마련한 대마 재배 텐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자에게 돈을 보내고 대마를 산 사람을 추적하던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40살 홍모 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부유층 자제들끼리 마약을 사고 팔며 나눠 핀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부유층 자제와 사업가 등 9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홍 씨에게 대마를 구입한 3명이 검찰에 자수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는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9월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가을 태풍 흰남노가 쏟아낸 폭우에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과 최악의 봄가뭄, 고랭지 배춧가 폭등의 배후에도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취재팀이 돌아본 국내외 기후변화 재난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파괴됐고 생존은 위협받았습니다. 기후위기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위는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위기로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기본권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변화가 아니며 인간이 초래한 위기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또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인 탄소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이번에 의결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요. 사흘째 이어진 폭설로 니가타현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니가타현과 도호쿠 남부 지역에 쏟아진 눈은 최고 223cm에 달하는데요. 평년 2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눈에 파묻힌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80대 남성 1명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니가타현에서만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이 다쳤는데요. 눈 때문에 전기도 끊겨서 2만 가구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고립됐다가 20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통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이후인 26일까지도 홋카이도와 규슈 서해상에 많은 눈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에 2골을 내주고 전반전이 끝난 상황에서 음바페가 라커룸에서 하프타임 연설을 하는 장면이 현지 TV에서 공개됐습니다. 음바페가 이건 월드컵 결승전이야. 일생일대 경기인데 우린 지금 최악이야. 이제 우리 그라운드로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경기하지 않으려면 더 격렬하게 싸워야 해. 라고 동료들을 질타했는데요. 자, 음바페의 쓴소리가 통했던 걸까요? 실제 프랑스 팀은 후반 중반 이후 180도 다른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비록 아르헨티나에 지긴 했지만 프랑스는 후반 2골을 따라잡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연장전까지 가는 혈전을 펼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근육질 상체를 드러낸 이 화보 사진을 올리자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표팀 막내인 이강인 선수의 댓글이 덩달아 화제네요. 조규성 선수가 조각 같은 복근과 탄탄한 팔 근육을 드러낸 사진을 공개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누리꾼과 함께 축구대표팀 막내 이강인 선수도 내가 아는 형이 아닌데 왜 사람이 바꿨지? 라며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그러자 조규성 선수가 바꿨지 X, 바뀌었지 동그라미, 스페인어로 해줘? 라면서 맞춤법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의 누리꾼들이 조규성 선수도 틀렸다고 지적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조규성 선수는 바뀌었지네 라며 머쓱해했는데요. 팬들의 답글에 이강인 선수는 그냥 둘 다 조용히 있자 형 이라며 즐거워했고요.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맞춤법이 틀려도 좋다, 너무 귀엽다면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16강에 머물렀지만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월드컵 소프트 파워 순위에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 예술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힘을 말하는데요. 매체는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개막식 무대와 대회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의 홍보, 또 부상 투혼을 보여준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주목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지 않는 신입사원들이 거슬린다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 이른바 꼰대일까요?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고기를 굽겠다고 나서는 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한 글쓴이는 회식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는 게 MZ세대인가 싶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 하소연에 누리꾼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인성 문제다, 친구나 가족끼리도 돌아가면서 굽는다고 신입사원을 비판했고요. 반면에 다른 누리꾼은 회식에 끌고 갔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선배가 굽는 거다라며 글쓴이를 비판했습니다. 또 회식을 하지 마라, 고기 구워주는 곳으로 가라,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네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배달 중 넘어졌다는 기사에게 손님이 선물을 챙겨줬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피자를 배달하던 기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배달이 늦어졌는데요. 피자를 다시 만들어 찾아가니 손님 집 문 앞에 안 다치셨냐, 추운 날 안전운행 하시라는 글이 적힌 쪽지와 함께 건강 음료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삭막하기만 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란 생각이 든다는 글쓴이의 말에 다른 회원들도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진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